연봉을 수십억, 그 이상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여러 스타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중 몇 분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행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영상을 통해 스타 강사들이 말해주는 행복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차피 인생의 목적은 대학교가 아니에요. 행복이지. 근데 그 행복을 대부분 늦게 찾아요. 보통 죽을 때 하는 그 후회가 그런 거래잖아. 남들 생각하지 않고 남의 시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걸. 남의 시선에 맞게 남들이 얘기하는 출세 얘기를 가면서 남들이 얘기하면 잘하는 결혼, 강남에 있는 30평대 집에 뭐 이렇게 사는 그런 남들이 얘기하는 그 시시콜콜한 그 천박한 기준에 맞춰서 살아오는 거야, 인생을. 그게 다인양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막 재벌로 태어난 사람들 구속되잖아. 계속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이잖아. 어차피 사람은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공평합니까? 외모도 다 다르고 집안 힘도 다 다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평생 그러면 이제 부모 탓하고 내 자신의 이렇게 태어난 것을 운명을 저주하고 살 것인가? 어차피 한 번 인생 사는 거. 그러면은 내한테 부족한 것은 이것을 극복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더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특히 요즘 외모 지상주의 뭐 인스타다 이래가 얼마나 이쁘고 뭐 잘난 것만 보니 그 비교하지 말라고요. 일관된 어떤 제 치론 중에 하나가 왜 비교를 하지? 절대 기죽지 말라고. 알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컴플렉스를 생각하면은 컴플렉스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네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거 반박 불가합니다.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우리 그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금속 활자를 찍어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1조 원이야. 1조 원. 1조 원 가치가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데 그게 왜 1조 원이냐? 하나밖에 없거든. 우주에 없어. 그렇다면은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너무나 고유한 존재, 이 우주에 전에도 태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을 거고 지금 이 순간 다른 곳에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고유함을 우리 직지보다 더 귀한 존재다 생각하고, 그래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 갖지 말고 내가 가진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이번에 꼭 드리고 싶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좀 어렵긴 한데 행복이라는 가치가 제일 크죠.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꿈꾸는 삶의 목적은 행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는 거. 예, 경제적이든 뭐 소득이든 뭐 집안 형편이든 비교할 거 없이. 왜냐하면 실제로 그 아파트 평수에 비례해서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고 내 가정이고 내가 있는 이게 내 자신도 가장 소중하듯이 절대 그와 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나,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많이 못 배우셨던 분인데 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예요. TV에 나오는 잘생기고 이쁜 그 중년의 아버지 어머니 모습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외모도 그렇고 옷 매무지도 그렇지만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세상에 귀하고 좋은 것처럼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행복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면서 행복이 나온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자. 선생님,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저절로 주어져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황사가 되게 심하다가 깨끗한 공기 있으면 확 그 공기가 너무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또 공기도 물도 마찬가지, 생수 깨끗하게 마시면 너무 좋고 그렇듯이 우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거꾸로 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예를 들면은 딱 깨놓고 제가 제 입은 옷을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만든 옷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펜 만들었습니까? 이 시계 제가 만들었습니까? 머리 제가 깎았습니까? 아무것도 제가 스스로 한 건 없어요. 그래서 늘 주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한다면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이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자. 그러면은 갑자기 그러면 어디 불행했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내 자신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늘 네거티브적으로 늘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주변의 여건들이 전부 다 은혜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너무나 그래 고맙다 이런 생각하면은 그 모든 사람 친구 이런 사람도 소중하게 느껴질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좀 사소한 부분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어떤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설문조사였어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요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요일. 그리고 일주일 중에 가장 암울한 생각이 많이 드는 요일이 언제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일요일 저녁 때부터. 들으면서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그렇겠구나라고.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웃긴 일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금요일이 제일 행복하네요. 근데 금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일하는 날이에요, 보통. 학생들 같으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날이라고요. 반면에 일요일은 어떤 거예요? 쉬는 날이에요. 근데 일요일은 뭔가 불행함과 불안함이 엄습하고 금요일은 행복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내일부터 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행복한 거죠. 반대로 일요일 날은 내일부터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중압감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인간의 특성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만큼이라도 발전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계속 그렇게 이제 앞날만 보고 살면 결국 진짜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죠? 그럼 취업을 해서 네가 좋아하는 직장을 얻게 되면, 네가 원했던 직장을 얻게 되면 좀 나아질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그때부터 또 집 사야 되고 돈 벌어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계속 미래에 뭔가를 두다 보면요, 남는 게 없어져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라는 얘기도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그만두라는 얘기도 아닌데, 그걸 향해 가는 여정 중간중간에 있는 게 사소한 행복들 놓치지 마시라고요. 현실에서 오는 행복감을 버리거나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캐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집에 저녁 식탁 테이블에 올라오는 맛있는 음식, 여기서도 얼마든지 행복감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버려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몰아 넣어야 열심히 할 수 있고. 번아웃 무조건 와요. 순간순간적으로 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앞으로 나갑시다. 지치지 맙시다. 그리고 그렇게 안 지치시려면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자신의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행복한 것이었으면 합니다.